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싸우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라. 이 말은 과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열강이라 자부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연이어 최첨단 무기를 공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정도로 성숙한 방산업체들이 매일매일 수많은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수백억에서 크게는 수조 단위로 막대한 무기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그중 세계 최강 미국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국산 무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방산 무기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이름을 떨칠 예정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궁극의 결전병기로 진화할 무인화 버전 FA-50입니다. FA-50 무인화 버전이 각종 한국산 무기와 연계하면 미래에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괴물 무기가 될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는 FA-50이 아무리 잘 팔리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많은 이 전투기를 팔아봐야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의 배를 불려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이들이 할 법한 말입니다. 한국이 FA-50을 수출할 때마다 얻는 이득은 그저 돈으로 환산할 만한 것이 아닌데요. 군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 항공인력의 성장과 생산 라인의 유지 그리고 항공기술의 발전의 전투기 수출이라는 항공산업의 모든 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익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FA-50의 각종 체계를 완전히 극대화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수익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세계 최강 항공국의 기반이 되어줄 FA-50 무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50의 성능 개량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목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F-16보다 성능이 낮아야 한다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암암리의 록히드 마틴이 T-50 개발의 기술을 보태 당시 T-50 기반 항공기의 성능이 최신형 F-16보다 좋을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을 넘었다는 말이 떠돌 뿐인데요. 하지만 AESA 레이더를 장비하고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F-16V 바이퍼가 등장한 뒤 FA-50 개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록히드 마틴이 저가형 전투기인 F-16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마개조된 FA-50의 수출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FA-50 개량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개량된 F-16의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F-16은 분명 개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F-15K와 같은 하이급 전투기를 보조할 미들급의 저렴한 전투기였습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가격이 급상승해 최근에는 가난한 국가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고가의 첨단 전투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F-16의 판매량 역시 급감하는 추세인데요. 최근 대만에 팔린 F-16V의 가격만 봐도 미친 수준입니다. 미국은 대만의 안보 환경이 중국에 위협받는다는 명목으로 대당 1,450억 원에 F-16을 판매했습니다. 이에 반해 T-50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F-16은 살 수 없지만 믿을만한 미제 전투기를 찾는 3세계 국가들에게 록히드 마틴이 깊게 관여한 T-50 계열 군용기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 공군조차 전술 입문기로 한국의 T-50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사업 방향을 급선회했는데요. 비싸서 잘 팔리지 않는 F-16V를 포기하고 경공격기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F-16을 개량하면 잘 팔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F-16V가 F-35보다 비싸지는 대참사가 일어난 상황에 조금만 개량만 한다면 만드는 족족 팔릴 FA-50이 있으니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또한 미 공군과 호주 공군의 전술 입문기 도입 사업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입찰 경쟁에서 록히드 마틴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은 그동안 잠가뒀던 FA-50에 족쇄를 풀어준 것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FA-50이 많이 팔려봐야 미국 배만 불려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A-50이 앞으로 개량돼 무장하는 무기가 바로 한국산 무기로 도배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국방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연일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고 도입되며 우리 국방력 증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도 다양합니다. 미사일이나 포탄 같은 무기부터 레이더, 전자전 체계까지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력 향상이 진행 중인데요. 그 중심에 KF-21 보라매로 대표되는 국산 군용기가 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와 전자광학 체계, 전자전 체계 등 항공기에 필요한 첨단 장비들이 하나둘 국산화 중이며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공대공 미사일 역시 국산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이 개발 중입니다. 심지어 엔진까지 개발 중인데요. 이번 서울 아덱스 2021에서 군용 저바이패스 엔진을
개발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500파운드급 코어부를 바탕으로 8,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고 나아가 2만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2만 파운드는 최대 추력을 기준으로 할 때 KF-21 보라매의 엔진인 F-41 포지 2400K를 크게 웃도는 성능이며 F터버너 사용 시에는 현재 나와 있는 미국산 전투기 엔진과 거의 동급의 성능인데요. 한마디로 보라매급 전투기에 사용될 군용 엔진을 자체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체계의 완성은 거의 2030년대에 몰려 있습니다. FA-50의 무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무렵도 바로 이 2030년대인데요. 달리 생각하면 FA-50의 최종 개량형이 될 무인화 FA-50은 레이더부터 미사일과 엔진까지 전투기의 모든 체계를 완전히 국산화한 완전 국산 무인 전투기 KUCAV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이 지금의 FA-50과 비교할 수 없이 상승할 것이 분명한데요. 2030년대면 최근 개발된 지라갈릴 소자로 만들어진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은 물론 무인화로 부피가 줄어든 조종석 뒤편의 T-50에도 적용됐던 확장형 연료 탱크를 추가로 증설해 그동안 항상 지적사항으로 남았던 항속거리를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M-9 사이드 와인더나 AIM-120 함남보다 뛰어난 국산 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는 데다 전용 등 국산 공대지 장비를 통합해 공대지 역량 역시 극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무인화 FA-50이 통합할 수 있는 국산 무장은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전용 공대지 미사일. 이 정도면 사실상 전투기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임무에 투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스텔스성이 부족한 단점도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국산 적외선 방해 장비 DIRCM, 국산 전자전 체계 등을 통한 대전자전 ECCM 능력 확보 등을 통해 미래 전장에서도 최소한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애당초 스텔스기를 보조할 저렴한 타격 수단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갖출 건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이 보유하게 될 120대의 보라매가 대당 3대의 무인화 FA-50을 운영한다면 우리 군은 120명의 조종사로 480대의 4.5세대 또는 5세대급 전폭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티스의 비약적인 향상에 따른 전투 능력의 증대를 불러올 것이며 대량 생산에 따른 단가 하락과 정비성 향상으로 공군의 평시 훈련 소요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생산으로 항공산업의 확장과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과 저렴한 단가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타겟은 조종사를 육성하기 힘들고 무인화 FA-50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FA-50이 개발될 무렵이면 주요 선진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운영한다지만 가난한 국가들이 싸우는 제3세계의 전장에서는 여전히 4세대 전투기가 주역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장에서라면 FA-50은 저렴하면서도 위력적인 무적의 전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FA-50은 우리가 꿈꿔오던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난 10여 년간 사민 T-50 생산량 200여 대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출 대박이 연달아 터질 수 있게 되는데요. 많은 이들이 FA-50의 무인화를 과도한 낭비라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야 FA-50 무인화가 굉장히 뜬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FA-50을 우리 군의 로우급 전력으로서 활용 중입니다. 이 때문에 FA-50 무인화를 반기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미래 전력 구조와 전투기 수출을 고려할 때 FA-50의 무인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종사 양성입니다. 조종사 한 명을 제대로 육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당연히 훈련체계 역시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비행기 등 가벼운 항공기로 비행을 연습하는 기초 입문 훈련을 겪고 이후 KT의 용비나 소리개 같은 기본 훈련기로 본격적인 비행 기술을 배우는 기본 훈련을 합니다. 그 뒤에야 본격적으로 초음속 전투기 운용법을 체득하는 고등 훈련과 폭탄투하 미사일 발사 등 전술 능력을 습득하는 전술 입문 과정 LIFT를 겪은 뒤에야 한 사람의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끝내려면 젊은 공군사관 생도가 원숙한 대위가 될 정도의 10년이라는 시간과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은 비행사를 육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반 기술력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충분한 조종사를 공급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한 언론의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복지를 추진하는 미공군조차 3,495명의 조종사 정원 가운데 21%인 723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민간 항공사들의 군 출신 조종사 스카우트 열풍과 해외 배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불편한 예산 삭감에 따른 훈련 부족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현재 조종사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10년간의 첫 복무 기한을 끝내고
근무 연장을 신청하는 조종사에게 연간 25,000달러, 2,743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고소득과 편안한 환경이 보장된 민간 조종사들이 이 정도 수당의 군에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미 의회 추가 수당액을 연간 48,00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러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미 의회가 오히려 연간 6만 달러로 수당을 올리자고 역제의하기도 했습니다. 군인 복지가 세계 최상인 미국이 이 정도인데 우리라고 사정이 나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숙련된 조종사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군 전투기 운용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FAO 신무인원은 적은 인력으로 다수의 전력을 운용해야 하는 공군에 매우 적합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하위급 미들급 전투기에 인력을 집중하고 로우급 전투기를 무인화한다면 조종사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인력이 아니더라도 무인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전투로 인한 조종사 손실이 없으므로 상비만 충분하다면 교전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사실상 영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조종 피로가 유인기에 비해 극도로 적은이 격추당하더라도 즉각 새로운 전투기를 수령할 수만 있다면 즉각적으로 다른 전투기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무인화 FA-50에는 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하고 한국의 의지대로 무기를 완전 무장시킬 수 있으며 첨단 무인기로 진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전투항공기의 기술력을 온전히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세계 군사열강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전투항공기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